안녕하세요. 오리텍 모드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 모드를 얻고 마인크래프트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글에서 오리테크를 검색해보세요. 보시다시피 모드가 있고 파일 섹션에 가보면 파브리크과 너포즈 버전만 있어요. 너포즈는 새로운 포즈 버전이에요. 저는 보통 파브리츠를 선택해요. 이 모드는 최신 버전을 추천해요. 새 모드라 버전 간 차이가 클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최신 버전, 지금은 1.1.1을 추천해요. 세계전 버튼을 누르고 파일 받기를 클릭하세요. 윈도우 펄스알 키를 누르고 앱 다타 입력 후 로밍, The Minecraft의 모드스 폴더에 저장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리텍 외에도 제콜립, 오월립, 에테나 파브릿이 필요해요. 그리고 프리클도요. J 같은 다른 모드와의 호환성 때문이에요. 이 모드는 J와 함께 플레이해야 해요. 그 외엔 별로 없어요. 마인크래프트에 들어가서 파브리크 로더로 열면 어떤 모드가 없는지 알려줄 거예요. 제대로 안 했어도 걱정 마세요. 버전이 안 맞아도 알려줄 테니까 그런 문제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면 오리테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오리테크 모드에서 니켈을 어떻게 얻나요? 기본적으로 니켈은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상단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노드 형태로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광물은 10층에서 75층 사이에 생성돼요. 오버월드에서 생성됩니다. 사실 꽤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대략 철광석처럼 흔해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백금은 어디서 찾나요? 알겠죠? 백금은 주로 딥슬레이트, 엔드스톤 같은 광석에서 나와요. 노드로도 발견할 수 있죠. 엔드스톤이 있으면 엔드에서도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네더월드의 백금 딥슬레이트는 2층에서 60층 사이에 있어. 거기서 구하는 게 더 쉬워요. 우라늄을 어떻게 얻지? 오리텍 모드의 이 광석은 두 가지로 생성돼. 심층암이나 기반암을 통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어. 딥슬레이트는 둘 다 오버월드에서 생기지만 보통 채굴 가능한 우라늄 딥슬레이트는 64층에서 24층 사이에 있어. 이건 백금이나 니켈보다 좀 더 희귀해 보이지만 그래도 구할 수 있어. 오리텍 모드에서 어떻게 강철을 얻을 수 있죠? 이 광고에는 여러 방법으로 얻을 수 있어요. 분말을 태우는 방법도 있지만 분쇄기가 없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간단히 말해서 철 2개와 석탄 2개를 섞으면 돼요. 이렇게 강철을 만들 수 있어요. 또 주조기로 철 1개와 석탄 가루 1개로 강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강철을 얻을 수 있어요. 오리테 모데우에서 아담한티움 얻기 기본적으로 니켈 막대 2개와 다이아몬드 2개를 합쳐요. 니켈은 오버월드 높이 40에서 75 사이에서 얻어요. 합금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같은 방법이지만 자원 절반에 10초면 돼요. 합금 기계에서 약간의 에너지도 필요해요. 자, 이렇게 이 주개를 얻을 수 있어요. 일렉트럼 주개는 어떻게 얻나요? 금 2개와 레드스톤 2개로 만들어요. 합금이 있으면 되죠. 맞아요? 오리토치 모드에선 비용이 반값이에요.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금과 레드스톤은 오버월드 0층 2에서 주로 찾아요. 더 깊은 동굴을 추천해요. 니켈, 백금, 우라늄 같은 모드 광물도 캐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오리텍 모드의 기본 발정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니켈 인곳 5개, 구리 인곳 1개, 자기 코일 2개로 만듭니다. 자기 코일은 바이오메탈 강철 인곳과 니켈 3개로 만든 가는 와이어로 제작해요. 조립에도 자체 제작법이 있지만 아직 얻는 방법을 보여드리지 않았으니 이게 기본 제작법이에요.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죠? RF 곱하기 T로 32의 에너지를 생산해요. 알겠죠? 그리고 최대 5만의 에너지 용량도 있어요. 네. 저장할 필요 없이 도관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 도관은 에너지 파이프가 될 수 있는데 가는 와이어와 앞서 본 제작법으로 만들어요. 이 단계에서 시작하면 적합할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를 옮길 수 있어요. 그럼 기본 발전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석탄이나 다른 연료를 넣으면 에너지로 바꿔줘요. 에너지 파이프로 1만 RF 속도로 아이템을 옮길 수 있어요. 이게 이 모드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첫 방법이에요. 자, 오리텍 모드의 어셈블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기계와 크기가 1 이상인 모든 기계에 대해 어셈블러를 넣고 EXE 크기로 설정합니다.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머신 코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알겠죠? 머신 코어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나무와 작업대로 만들고 철괴와 청금석 또는 구리주개로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 구리 클래딩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 석탄과 구리로 만드는데 구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중심만 바뀌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중심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중앙에는 스컬크를 원심 분리해 얻은 엔더 화합물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파편화로 입자 충돌을 일으키거나 엔더 진주를 분쇄할 수 있죠. 사실 엔더 화합물은 얻기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넣은 코어에 따라 도구의 성능이 좋아지거나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난 모든 도구에 원시 코어를 넣었는데 정말 잘 작동해요. 오른쪽 클릭하면 보시다시피 도구가 나타나요. 이 도구는 보시다시피 여러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우선 에너지인데 지금은 충전 중이에요. 에너지가 충분하고 기계 품질이 4로 이 블록에 추가할 수 있는 플러그인 층수를 제어해요. 이를 높이려면 더 좋은 코어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더 나은 코어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기계 품질이 같아요. 재밌죠? 보시다시피 보안품을 넣을 수 있어요. 추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ESE 요소를 더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계예요. 유틸리티를 클릭하면 원자로 같은 것을 제작할 수 있어요. 원자로 벽, 배터리, 플루토늄 펠릿 같은 거요. 좋은 점은 더 적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저렴하고 303 테이블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단순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모든 건 에너지와 교환됩니다.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오리테크 모드의 캐스팅 테이블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다시 한번 코어를 가져와서 캐스팅 테이블을 놓고 200E 공간을 채웠어요. 기계의 코어를 우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정되어 이렇게 설치됐습니다. 보시다시피 5만 에너지까지 저장 가능해요. 양쪽에 액세서리를 하나씩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두 가지 아이템이 있죠. 이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더 효율적으로 인곳을 만들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 듀라티움 인곳이요. 이건 제작할 수 없어요. 이 기계로 해제되는데 일렉트럼 인곳은 금고에 2개와 레드스톤 2개로 만들어요. 주족이나 합금기 덕분에 금괴와 레드스톤 가루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일렉트럼, 듀라티움, 아다만티움, 바이오메탈 인곳을 얻을 수 있죠. 모드에서 정말 많은 걸 해금할 수 있어요. 주조 테이블은 어떻게 만드나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엔진이 필요해요. 모터는 이렇게, 코일은 저렇게 만들면 돼요. 이게 바로 이 테이블이 하는 일이에요. 전원은 뒤나 아무 곳에서나 연결하면 돼요. 원심 분리기는 어떻게 작동해요? 여기 이 부품은 코어와 원심 분리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만들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여러가지 제작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죠. 모터는 이렇게 코일 등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원심 분리기를 만들려면 우클릭하고 코어로 우클릭, 기계 위에 우클릭하면 돼요. 보시다시피 원심 분리기는 우클릭하면 두 가지 부속품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미 장착된 유체 부속품이에요. 네, 정유 테이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건 최근에 추가된 새로운 장치예요. 여기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챔버 모듈 정유소와 정규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중 두 개까지 정유소 위에 놓을 수 있다고 해요. 정규소 위에 말이죠. 정규소 모듈을 놓으면 효율이 높아질 거예요. 제대로 놓을 수 있는지 봅시다. 자, 됐네요.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 모듈은 크기만 재요. 보시다시피 출력이 비어 있고 모듈을 추가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요. 여기 있네요. 이걸 놓으니 3개의 출력이 생겼어요. 위에 2개의 모듈이 있어서 그래요. 자, 정유 테이블은 어떤 용도인가요? 정유 테이블을 우클릭하면 수정할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너지가 필요하고 액체 입력이 있어요. 출력은 3가지 액체예요. 입력물을 넣고 점토를 넣으면 이론상 석영이 나와요. 재미있는 건 예를 들어 무거운 얼음을 넣는 거예요. 무거운 얼음은 기름은 모래와 고분자 수지로 만들어요. 말했듯이 이 테이블은 새로운 거예요. 계속 설명할게요. 여기에 삽불과 원동을 넣으면 용암이 나와요. 기름과 점토를 넣으면 디젤, 나프타, 황산이 나와요. 엔데릭 화합물과 용암으로 이상한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상 물질 삽불 황산을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조합이 있어요. 활용하고 싶다면 해보세요. 전체 모드에선 이게 그렇게 필수적이진 않아요. 이상 물질로 깨끗한 지능을 만들 수 있어요. 모호한
컨테이너 등으로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복잡한 것들은 아니에요. 자, 이제 다 설명했어요. 원유를 어떻게 얻지? 알겠어? 기본적으로 원유는 이렇게 발견돼. 이론상으로 자연에서 찾을 수 있어. 주로 사막에서 발견되고 원유로 폴리머 수지를 만들 수 있어. 기름, 모래, 폴리머 수지나 경질 나프타로 만들 수 있지. 경질 나프타는 석유에서 추출해. 붉은 모래 등등. 알겠지? 플라스틱, 포장밀, 고체 바이오 연료가 있어. 이건 점점 발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야. 보이니? 예를 들어 고체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매스가 필요해. 그건 포장밀을 분쇄기에 넣어 얻지. 이 모든 과정으로 원시 폴리머를 얻는 거야. 밀로 만든 바이오 연료는 간단해요. 물만 같은 양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제초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예시일 뿐이에요. 제초제는 뿌리면 주변의 잡초와 식물을 모두 제거해요. 석유 활용의 간단한 예시였어요. 사실 더 큰 용도가 많죠. 빠르게 설명하려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원 포트가 있는 도구입니다. 수정용 포트는 하나뿐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에너지에 연결했는데 이건 잘못됐어요. 다른 곳에 연결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에너지로 작동하는데 이 도구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도구로 광물을 분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모터 2개로 제작해 광물을 분쇄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예를 들어 건초 한 뭉치를 바이오매스 16개로 바꿀 수 있죠. 또 다른 기능은 그래요. 말하려던 게 바로 그거예요. 도구에서 다이아몬드를 얻고 가루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가루로 만드는 거죠. 석탄을 분쇄하면 뭐가 좋냐고요? 석탄 가루로 보일러 보조제, 탄소 섬유, 강철 주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입자 충돌기에서 석탄 가루 2개로 다이아몬드도 만들어요. 분쇄기는 중요해요. 에너지를 쓰지만 꼭 필요하죠. 엔더 레이저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도구는 매우 중요해요. 목표 지정기가 필요하고 플럭 사이트나 에너지 주괴 같은 걸 얻는 데 쓰이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다른 기능들도 있어요. 먼저 제작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탄소 섬유, 엔더 렌즈, 모터, 일렉트럼 주괴 등으로 만들어요. 목표 지정기도 필요한데 이건 처리 장치 등으로 만들어요. 자, 이제 기능 중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사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단계별로 해볼게요. 사용하려면 먼저 기계 코어를 들고요. 여기 있는 이걸 가져올게요. 이게 좋겠네요. 기계 코어 들고 오른쪽 클릭, 기계에 오른쪽 클릭하세요. 이제 목표 지정기로 대상을 선택할 거예요. 어떤 걸로 할까요? 예를 들면 여기 이 블록으로 해볼게요. 저장된 위치라고 보이죠? 이제 기계로 가서 오른쪽 클릭하고 웅크려요. 기계에 저장된 위치를 설정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기계에 뭔가 흥미로운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왜 작동하지 않을까요? 에너지가 없어서죠. 이제 에너지를 연결하면 이론상으로는 방출하기 시작해요. 광선을요. 보세요. 자수정 블록에 광선을 쏘기 시작했어요. 이건 자수정에만 작용해요. 이 광선은 뭘 하는 걸까요? 에너지를 쓰긴 하지만 더 빨리 자라게 해요. 자수정을요. 다른 팔에 연결하면 속도가 2배로 빨라져요. 이게 기본적으로 플럭 시트를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플럭 사이트를 얻고 이걸로 에너지탈을 만들 수 있어요. 니켈과 플럭 사이트로 합금을 만들어 에너지탈을 얻는 거죠. 자, 이게 또 뭐에 쓰일까요? 알겠죠? 단순히 자수정을 얻는 것 외에도 여러 용도가 있어요.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블록을 부수는 데 쓰이네요. 보세요. 이건 몰랐어요, 솔직히. 여기서 아는 척 하진 않을게요. 느리긴 한데 블록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게 문제죠. 블록도 주고 다른 기계도 충전해요. 알겠죠? 숨어서 블록까지 범위가 있어요. 이 충전 기능을 어디선가 썼던 것 같아요. 여기 원시 기계 코어 4개로 이 거대한 기계를 충전했어요. 기본 암석 추출기인데 무한히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죠. 믿지 않으면 기계를 연결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레이저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다이아몬드 사월 2개로 무한한 기반함을 캐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다이아몬드가 나오나 봅시다. 자,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시간이 좀 걸리죠? 좀 걸리지만 29블록까지 에너지 전송도 가능해요. 농담 아니에요. 이 8의 중요한 기능들을 봤어요. 파이프 렌치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렌치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프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 이게 파이프예요. 3개가 연결되면 우클릭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지? 자, 이제 여기 봐요. 아, 이제 되네요. 네, 됩니다. 처음엔 되는데 한 방향으로만 돼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파괴할 수도 있어요. 웅크리고 우클릭하면 파괴돼요. 100만 달러 질문. 소모품인가요? 아니요, 소모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제작법은 강철, 바이오메탈, 니켈 두 개예요. 이게 없어도 캘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한번 켜볼게요. 실제로 이론대로 캘 수 있어요. 문제는 장치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 연결을 분리할 수 없어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웅크려서 부수는 게 빠르지만 그게 다예요. 아이템 파이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히 말해 아이템을 운반할 수 있어요. 파이프 추출을 개선하려면 아이템 모터를 사용해요. 여기 파이프 부스터가 있네요. 보이시죠? 이걸로 아이템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어요. 회전이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상자에 아이템을 넣으면 자 봐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다른 상자를 가져와야 해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곳에서 아이템을 빼내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웅크리고 우클릭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상자에서 아이템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보시다시피 8개씩 이동해요. 이 기계를 빼면 같은 속도로 갈 거예요. 맞죠? 8개씩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파이프 부스터를 쓰면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요. 보시다시피 스택을 바로 먹어버려요. 아이템을 엄청 빨리 옮기죠. 그 다음엔 물건 필터가 있어요. 이걸로 걸러낼 수 있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저기 있네요. 화이트 리스트에 없는 건 다 걸러내요. MBT 같은 거 말이에요. 그게 다예요. 이렇게 이 도구들이 작동해요. 휴대용 탱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액체를 운반하고 얻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펌프라는 장치로 액체를 얻을 거예요. 알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물을 넣는 역할을 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10개의 버킷 공간과 2만 에너지를 저장해요.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파이프와 연결돼요. 출구가 있고 거기에 휴대용 탱크를 놓을 거예요. 이 장치가 물을 우리 탱크로 옮기는 거예요. 이번엔 필요 없지만 보통은 기계에 쪼그려 앉아 우클릭해요. 알겠죠? 쪼그려 앉아 우클릭하면 파이프가 물을 넣기 시작해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꽤 빨리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알겠죠? 21 여기선 소수점이 안 보이지만 저기선 보여요. 알겠죠? 이게 수정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냥 에너지가 더 많은 거예요. 아, 네. 죄송해요. 거기서 멈췄네요. 알겠죠? 보이시나요? 단순히 에너지가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탱크를 채울 수 있어요. 알겠죠? 시각적으로도 에너지 소비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히 액체를 운반, 저장, 펌핑할 수 있어요. 정의오븐은 어떻게 작동해? 제작법은 꽤 평범해. 코일, 일렉트럼, 백금, 구리 오븐으로 만들어. 전기 오븐은 기계 코어로 우클릭하면 돼. 보다시피 전기 오븐이 생겼어. 어떻게 작동하는데? 연료 대신 전기로 작동하는 오븐이야. 간단하지? 그냥 전기만 쓰면 돼? 중요한 질문. 연료 발전이랑 전기 오븐 쓰는 게 이득일까? 응, 그래. 가치가 있어. 첫 번째로 소개할 발전기는 석탄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그런데 말이야, 이 석탄이 얼마나 많은 틱을 주는지 알아? 석탄 한 블록이 16,000틱, 말 그대로 엄청난 에너지를 줘. 정말 어마어마해. 물론 재료 만드는 데도 비용이 들지만 그래도 가치가 있어. 자, 이제 알겠지? 나무 절단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우선 이 기계도 다른 기계처럼 전기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품품품. 그냥 엔진이에요. 특별한 건 없죠? 이 기계는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채굴해요. 움직일 순 없어요. 알겠죠? 하지만 그 일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나무가 자라면 바로 채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에너지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렇죠? 나무 한 그루에 약 1000 에너지 정도 쓸 거예요. 보시다시피 채굴한 것들을 저장할 공간도 있어요. 이걸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나무 농장에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요. 나무를 연료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약간 의문이 드는데 어쩌면 우리가 연료로 쓸 수 있나요? 네. 근데 그리 효율적진 않죠? 잠깐 나무가 얼마나 나오는지 볼까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와, 엄청 효율적이네요. 그럼 나무 태우는 발전기 설치하고 나무 농장 만들면 아주 좋은 연료 생산이 가능하겠네요. 물체 필터 넣고요. 그리고 물체 파이프로 아이템 운반하고 연료용 나무만 통과하는 필터 설치해요. 사실 막대기랑 묘목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보니까 막대기도 쓸 수 있고 묘목도
막대기 하나가 3000 에너지 정도 줘요. 묘목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죄송한데 방금 여기서 최고의 가장 수익성 좋은 농장을 발견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할 아이디어가 있네요. 오리텍 모드의 비료 블록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기 비료 블록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만들고 기계 프레임이 필요해요. 이 블록은 작업 공간과 함께 작동합니다. 작업 공간은 기계 프레임으로 나뉘는데 원하는 크기로 설정할 수 있어요. 크면 클수록 좋죠. 기계 프레임은 이 공간이에요. 니켈 2개, 철봉 3개로 만들어요. 이 기계는 주로 식물에 물을 줍니다. 이게 비료기예요. 참고로 프레임을 부셔도 3개를 다시 불러올 때까지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 기계에는 물탱크가 필요해요. 여기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물탱크가 있어요. 유체 파이프로 물을 밀어 넣고 있죠? 알겠나요? 자, 웅크리고 우클릭하면 물이 여기로 밀려옵니다. 보시다시피 물이 가득 차 있고 에너지도 있어요. 비료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효율성도 그리 좋지 않아요. 즉, 이건 거의 자라지 않고 있어요. 자, 이미 소비한 에너지량을 보세요. 알겠죠? 수천 단위의 에너지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자동 비료 농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치 블록도 쓸 수 있어요. 아이템 배치용인데 씨앗 배치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도구가 있는데 어디 있나? 부수는 데 쓰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파괴 블록이에요. 이름 짓는데 꽤 공들였죠? 작물 필터 추가 기능이 있는 파괴 블록이에요. 알겠죠? 여기 이 장치로 블록 파괴기와 엔더 레이저를 적용해 필터링해요. 자라지 않은 작물이나 동물은 건너뛰고 완전히 자란 작물만 수확해요. 이 세 기계를 프레임에 연결하면 식량 농장이 완성돼요. 좋아 보일 순 있지만 생산량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크니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오리테츠에서 배치 블록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요소는 기계 프레임으로 만들어져요. 기계 프레임 위에 구축되며 애드온 슬롯 1개, 전력 용량 10만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록 배치를 담당해요.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며 블록을 배치합니다. 여기 파괴된 부분에 블록을 배치할 거예요. 표면에만 배치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게 아래쪽이에요. 파괴 필터도 있어요. 건설 대신 파괴하는 블록인데 채석장 보조로 현재 위치가 아닌 얼 블록 아래까지 파괴할 수 있어요. 한번 장착해 볼게요. 될지 모르겠네요. 애드온은 아래에만 넣을 수 있어요. 알겠죠? 아래에 넣고 더 낮게 배치되는지 봐요. 안되네요. 채석장 보조는 30% 빠르고 39% 에너지 절약돼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못해요. 하위 프레임도 만들 수 없어요. 계속 시도 중이에요. 네, 그냥 위쪽 부분만 만들 수 있어요. 솔직히 채석장 보조가 안되면 큰 쓸모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용암 발생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코어와 함께 이 도구를 우클릭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용암으로 에너지를 생성해요. 이해되나요? 용암 양동이를 가져오면 그걸로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퐁퐁퐁. 용암을 낭비하지 않아요. 단 할 수 있을 때만요. 오, 방금 여기서 무한 용암을 발견했어요. 4000이에요. 에너지는 계속 생성되고 이건 줄어들지 않아요. 조심해요. 네, 무한 용암이에요. 여기서 대박을 찾았네요. 세상에. 왜냐하면 이게 큐브까지 안 내려가서 이 용암이 무한해요. 어디 보자. 네네네네. 그리고 다시 채워져요. 봐요. 좋아요. 기다려 볼게요. 오리진 팀이 보면 해결하겠죠. 이런 일이 흔하고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에너지를 생성할 거예요. 각 큐브로 얼마나 생성하나요? 엄청난 양을 생성할 거예요. 곧 보게 될 거예요. 보세요. 용암이 소모되는데 각 양동이마다 6만 용암을 쉽게 생성해요. 무한한 용암이에요. 항상 무한한 용암을 얻을 수 있죠. 농담 빼고 이건 용암 발생기예요. 알겠죠? 특히 용암이나 폭탄이 있으면 매우 효율적이에요. 폭탄으로 네더에서 용암을 가져와 무한 용암 발생기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연료 발정이 작동 원리는 이 도구 주의해야 해요. 알겠죠? 이 큰 도구에 코어를 넣어요. 몇 개 필요할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있어요. 연료 발전기가 바로 이 기계예요. 에너지가 필요하고 액체 배출구가 있어요. 터보 연료로 에너지를 생성해야 해요. 터보 연료 정보 아시는 분? 정확한 정보를 못 찾았어요. 기름이랑 다른 것도 쓸 수 있어요. 대부분 기름은 자연에서 찾아요. 석유 형태로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일이죠? 터보 연료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말은 어색하긴 해요. 보세요. 오일과 터보 연료가 있는데 한번 배치해 볼게요.
터보 연료, 즉 터보 퓨얼이에요. 누가 댓글로 알려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엔 자연적으로 생길 것 같아요. 일반 디젤이나 석유도 잘 작동하니 그걸 써도 돼요. 이건 천천히 타며 에너지를 만들어요. 기계가 에너지를 가져가네요. 특정 출력구가 있어야 할 텐데 아마 여기일 거예요. 아, 아니네요. 앞쪽에 있네요. 죄송해요. 보세요.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앞쪽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두 포트가 에너지 출력구예요. 여기서 에너지를 뽑아내세요. 바이오매스 발전기 작동 원리는 발전기에 코어 올리고 우클릭하면 바이오매스 발전기 완성. 그럼 이게 뭐에 쓰이나요? 말 그대로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데 쓰죠. 플럭 사이트, 백금, 처리 장치로 만든 플로우 게이트가 여기 있어요. 기본 발전기 제작인데 문제 없어요. 코일도 있고 중간 정도로 복잡한 제작이에요. 이게 뭘 하는 거죠? 고체 바이오 연료, 밀, 바이오매스, 포리미터 등을 변환해요.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물고기로 뭘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 경우엔 물을 소비하고 있네요. 맞죠? 증기 생성하고 끝이에요. 알겠죠? 기계가 별로 더 하는 일이 없어 보이네요. 사실 이 기계가 바이오매스를 만들 줄 알았는데 반대로군요. 그렇죠? 즉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쓰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런지.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네요. 알겠어요? 이게 하는 일은 증기를 만드는 것뿐이에요. 알겠죠? 생성한 것에서 증기를 얻는 건데 증기는 뭐에 쓸까요? 예를 들어 증기기관을 가동하는 데 쓰겠죠? 알겠어요? 그게 다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이 바이오매스 기계에 증기 보완 장치를 달았어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에너지를 만들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가는 중이에요. 아니면 그냥 에너지만 만들고 끝이에요. 알겠죠? 증기 보일러를 달면 에너지 외에 물로 증기도 만들어요. 물은 연결해야 해요. 여기 연결돼 있어요. 이게 물을 밀어내고 증기 보일러를 통과해서 직접 변환해요. 알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게 변환되어 증기로 나오는 거죠. 알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증기 엔진이 있거든요. 원래 설명 안 하려 했는데 설명해 볼게요. 증기 엔진은 이 도구예요. 쌓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간단히 제작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메인 기계에 우클릭하면 돼요. 자,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증기를 더 많은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증기를 더 많은 에너지로 바꾸고 증기 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여기서 물도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다시 물로 돌아가서 펌 여기서 나온 물을 빼내요. 알겠죠? 웅크리고 우클릭해서 배출되게 하고 펌 물을 가져가서 탱크로 보내요. 이렇게 우리는 무한한 물을 얻고 같은 요소로 2배의 에너지를 생산해요. 여기선 농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이 물고기 하나로 10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과장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그렇게 멀리 빗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부수면 얼마나 될까요? 아, 맞아요. 이건 더 이상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이 요소는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아요. 하지만 증기는 그렇죠. 증기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게다가 멋지게 생산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지 볼까요? 저기서 증기를 소비하고 있어요. 증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생산량을 보세요. 증기 기관은 쌓을 수 있어요. 여기서 쌓았죠. 왜 지금 쌓을 수 있게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더 많은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작동합니다. 대형, 소형, 중형 태양광 패널은 어떻게 작동해? 상관없어. 알겠지? 태양광 한 종류뿐이야. 알겠지? 대형이라고 하니까 보통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여기선 대형만 있어. 좋아. 기본적으로 코어로 채우면 이 도구가 에너지를 생성해. 밤에는 아무것도 생성 안 돼. 알겠지? 미리 말해둘게. 중요한 건 보다시피 많은 양을 생성하진 않아. 하루 종일 두면 결국 아무것도 안 쓰고 소음도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 제작법은 모르겠고 싼지도 모르겠어. 세상에 제작법, 엄청난 제작법이야. 플럭 사이트 얻는 기계팔이 있다면 알겠지? 고급 배터리는 플럭 사이트와 니켈로 만든 에너자이트로 만들어. 지금까진 그렇게 비싸진 않네. 잠깐만. 일렉트럼은 금과 레드스톤으로 만들었지. 알겠지? 그리고 강철은 한번 해볼게. 강철이 만들어졌어. 아, 알겠어. 지금은 그렇게 비싸진 않네. 그치? 기본 발전기는 니켈과 강철 그리고 용광로가 더 필요해. 그 다음 플로우 게이트, 플럭 사이트, 플라티넘, 응? 플라티넘이 필요해. 처리 장치는 더 복잡해. 여기서 더 많은 기계와 플럭 사이트가 필요해. 그래도 너무 비싼 제작은 아니야. 알지? 문제는 광물 채굴을 좋아해야 하고 자원이 많아야 해. 로레텍도 기술 모드라 자원이 많이 필요하지.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63,000 에너지가 생성됐어. 내 결정은 여기서 나올 것 같아. 응? 태양 전지판 여러 개 있으면 좋은 선택이 될 거야. 하나 만들 거면 여러 개 만들어. 솔직히 10개 정도의 태양광 패널이면 충분할 거예요.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할까요? 자동 농장 같은 대규모 시설 아니면 태양광 패널로도 충분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에너지 생산량이 더 높은 시스템도 있지만 설치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태양광 패널은 설치하고 코어만 채우면 돼요. 이렇게 빨리 설치할 수 있어요. 친구들, 이건 정말 휴대성이 좋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가 얘기한 내용으로 10만 정도가 생성됐어요. 여기 발전량이 나와 있을 텐데요. 발전량은 안 나와 있네요. 아무 정보도 없어요. 기계 코어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생산율은 32, 코어 승수는 1.0이에요.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더 좋은 코어를 넣으면 더 많이 생성돼요. 최고 코어로는 얼마나 생성될까요? 과장된 얘긴데 아무도 안 하겠지만 호기심에 224예요. 봐봐,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보세요. 근데 이건 힐배 2배 승수예요. 레벨 2면 제작도 쉽고 2배로 생성돼요. 철 8개와 청금석 1개면 돼요. 다른 것에 비하면 블록당 철 8개밖에 안 들어요. 이해하세요. 철 블록 15개 정도 필요한데 로레테크는 기술 모드니까요. 균형 잡혔고 낮에는 계속 생성돼요. 밤엔 안 돼요. 중요해요. 밤엔 안 됩니다. 자, 이제 다 설명했어요. 샤드 단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알겠죠? 원시 기계 코어로 만들어요. 그걸 채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샤드 단조가 있어요. 이거 보시다시피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시트, 플로우 도어 코팅, 모터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 세대가 있어요. 블레이즈 막대로 블레이즈 가루를 얻어요. 알죠? 즉 더 좋은 걸 줄 거예요. 여러 요소를 파편화하는데 쓰여요. 가루를 얻고 녹여서 다시 얻거나 주개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에너지를 생성할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 많은 제작법이 있어요. 네, 막대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에너지를 쓸 거예요. 완벽해요. 완벽해요. 네, 괜찮아요. 깜짝 놀랐네요. 네, 에너지를 쓸 거예요. 죄송해요. 내가 말했듯이 더 많은 자원을 주고 에너지까지 생산해 제 비용을 안 넣어서 그냥 제가 만들어 봤어요. 왜 안 되겠어요? 에너지가 왜 재생되는지 모르겠네요. 예요. 보세요. 일씩 내려가다 다시 차오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부속품이 정말 많아요. 이 기계에 1, 2, 3, 4, 5개의 부품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 기계는 엄청나게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꼭 필요해 보이네요. 이걸로 우라늄이랑 플루토늄도 얻을 수 있어요. 정말 효율적인 기계라 부품을 더 추가하고 싶어질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원자로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핵심인 원자로 패널이 필요해요. 벽도 필요하겠죠? 연료 포트도 필요해요. 우라늄, 펠릿, 플루토늄 같은 연료도 필요해요. 원자로 쿼드포드도 필요해요. 이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상자를 만들 거예요. 알겠죠? 상자 위에 이 벽들이 있어야 해요.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네요. 벽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벽이면 돼요. 알겠죠? 7로 만드는 걸 추천해요. 높이는 1, 2, 3, 4, 5블록으로 해요. 이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더 크게 또는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포트를 놓아요. 원자로를 중앙에 놓을게요. 잘못 놓은 것 같나요? 사실 내가 만든 게 좀 크네요. 이제 발전기를 설치할 건데 쿼드로 할 거예요. 저는 중앙에만 뒀어요. 주의할 점은 아래와 위에는 아무것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을 놓습니다. 모두 같은 높이에 있어야 해요. 우클릭하면 잘못된 원자로라고 뜨는데 부품도 인식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연료 포트를 놓아야 했거든요. 이게 포트예요. 연료 생성 연결부죠. 이제 우클릭하면 원자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쿼드도 보이고 중요한 정보들이 나와요. 여기 대기 중이라고 뜨는데 이게 온도예요. 우라늄을 넣으면 온도가 위험하다고 뜰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포트를 부셔야 해요. 자동으로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나중에 보겠죠? 나중에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이시나요? 여기서 모든 게 제거된 걸 보세요. 이 블록들이 제거된 건 제 마음대로예요. 제거하기 싫어서 그랬는데 폭발해 버렸어요. 어떤 폭발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알겠죠? 여기로 냉각수가 가요. 그럼 어떻게 과열을 막을까요? 냉각기를 써야 해요. 알겠죠? 번역이 좀 이상하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먼저 원자로 헤드파이프가 있어요. 알겠죠? 헤드벤트도 있는데 이게 약간 냉각 기능을 해요. 알겠죠? 냉각되어 보이죠? 온도 세일을 100으로 나누고 솔직히 장난 그만하고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냉각수 흡수기, 열 흡수기를 쓰고 그게 거의 다예요.
자, 이제 원자로 헤드파이프를 둘러싸 볼게요. 이게 뭘 하는 거죠? 이건 열을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나눴어요. 이 점들 보이죠? 폭발할까봐 걱정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 사이에요. 알겠죠? 전부 둘러싸요. 쿵쿵쿵. 이제 이걸 하나, 둘, 셋으로 보완해요. 알겠죠? 이건 얼음으로 식히는 냉각기예요. 알겠죠? 나중에 오리테크 모드로 자동 얼음 농장 만드는 법 알려줄게요. 자, 각 장치 위에 냉각수 흡수기를 놓아요. 알겠죠? 이제 각각에 실제로 얼음을 넣어야 해요. 이제 플루토늄을 넣을 수 있어요. 알겠죠? 보세요. 가열되다가 온도가 빨리 내려가죠. 알겠죠? 왜 그럴까요? 가장 뜨거운 지점인 72도의 온도가 헤드파이프와 열 흡수기 사이에 분산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열이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폭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추출하려면 에너지 포트를 설치하면 돼요. 그리고 기계를 켜고 끄는 용도로 레드스톤 포트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기계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해요. 여기 보세요. 1.900만 정도예요. 자, 여기에 에너지 포트를 설치하면 돼요. 초전도체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죠. 어떤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나요? 보셨듯이 플루토늄을 사용해요. 펠릿, 플루토늄, 우라늄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정말 간단하죠? 보세요. 포트 덕분에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산업용 냉각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이 도구를 가져와 기본 기계 코어를 놓고 우클릭하면 기계가 생깁니다. 이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기계는 전기와 물 저장고가 필요해요. 물 저장고에는 유체 파이프를 연결해요. 웅크려서 이 출구를 설치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제빙기가 완성됩니다. 이 기계는 얼음을 만들고 증기로 눈을, 용암과 물로 흑요석과 얼음을 만들어요. 얼음 3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얼음은 왜 필요한 걸까요? 흡수 포트를 식히는데 쓰이죠. 원자로나 우리가 원하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얼음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거든요. 에너지 저장소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에너지 저장과 운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휴대용 저장소로 시작해 볼게요. 알겠죠? 이걸로 대형 저장소도 만들 수 있어요. 대형 저장소는 별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대형 저장소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먼저 설치를 해야 해요. 코어 블록을 우클릭해서 조립하면 돼요. 우클릭하면 입출력 플러그인이 많이 보일 거예요. 앞쪽과 뒤쪽에 있어요. 에너지 뱅크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2000만 용량이에요. 블록당 250만씩 늘어나 최대 4000만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이 저장소에는 3000만 단위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어떻게 옮길까요? 수백만 단위니까 초전도체로 옮기죠. 초전도체는 에너지타, 가는 선, 이상한 용기, 그리고 흐름문과 함께 조립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변환하고 운반할 수 있는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최대한 많이요. 참고로 초전도체는 매우 비싸니 주의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태양 전지판 같은 지속적인 에너지 생산이 있을 때 수백만 단위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원자 단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보시다시피 원시 기계 코어로 채우면 이 기계가 생깁니다. 그렇죠? 저기 RF가 있죠. 맞나요? 기본적으로 이 기계는 무엇에 쓰이나요? 하이젠베르크 보상기를 만드는 데 쓰이죠. 맞나요? 백금가루, 강화, 딥슬레이트 뭐 그런 것들이요. 금가루, 슈퍼, AI 칩 알겠죠? 우라늄 보석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건 주로 프로메트무로만 얻을 수 있는 물건들이고 엔드게임 요소를 얻는 데 쓰여요. 고급 컴퓨팅 엔진 같은 거요. 알겠죠? 그리고 이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데 쓰여요.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전원 포트도 없고 케이블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 없다고 봐요. 자, 이게 원자 단조와 그 용도예요. 기능과 제작법 모두 말이에요. 드론 포트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드론 포트와 기계 코어를 많이 넣으면 드론 포트가 완성돼요. 이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중요해요. 이 기계는 기본적으로 드론을 움직이는 역할을 해요. 인터페이스를 보면 두 가지 보안 장치가 있어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이 작은 아이콘과 저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목표 지정자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창고고 드론의 창고예요. 이걸 다 넣으면 드론이 나와서 이동할 거예요. 아이템 이동할 때마다 목표를 지정해야 하나요?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설정이 잘못됐거나 매번 지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지정하나요?
자, 다른 드론 포트로 가볼게요. 이것처럼요. 알겠죠? 좌표 잡고 팡! 잘못된 위치 뭐 어쩌고 저쩌고 위치 저장됐어요. 위치 저장하고 싶어요. 저장할게요. 자, 지정자 잡고 오른쪽 클릭하면 돼요. 알겠죠? 위치가 저장됐어요. 그렇죠? 이제 작동하는 다른 드론 포트로 가서 지정자 붙일게요. 메시지 목표 포트 설정됨. 재고 있으면 드론이 배송할 거예요. 좋아요. 드론이 떠났네요. 그 드론이 뭘 했을까요? 그 드론은 떠났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알겠죠? 여기로 왔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할 일은 맞아요. 이걸 재고로 채울 거예요. 그냥 물건 운반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다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드론으로 돌아왔어요. 또 오래 걸릴까요? 봐요. 저기 이번엔 빨리 왔네요. 드론이 순식간에 이륙하고 휙 사라졌어요. 가는지 볼까요? 저기 있네? 좋아. 떠나고 곧 돌아올 거예요. 저기 돌아왔네요. 다시 가져가 볼래요? 아님 귀찮아요? 드론 멋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드론 포트가 작동해요. 알겠죠? 인내심을 가지세요. 작동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블록 업데이트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완벽하진 않아요. 오리텍 모드는 멋진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여기선 가끔 드론이 없는데도 보여요. 아직 없다는 걸 어떻게 알죠? 예를 들어 이건 아직 포장이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디스트로이어 블록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기계 코어가 필요해요. 블록을 놓고 우클릭해서 코어 2개를 넣으면 디스트로이어가 완성돼요. 보시다시피 분홍색 상자가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이 상자에 기계 프레임을 넣어봐야 해요. 알겠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하는 틀이에요. 이 기계는 블록을 파괴하는 역할을 해요. 알겠죠? 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거예요. 예를 들어 조약돌 생성기가 있다면 알겠죠? 보시다시피 지금은 레벨별로 파괴해요. 알겠죠? 모든 게 여기 저장되고 에너지로 파괴돼요. 알겠죠? 더 낮은 레벨도 파괴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차해석장 업그레이드로요? 이것은 작동 속도를 30%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40% 줄이며 작업 영역을 넓혀 8블록 더 깊게 채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플러그인을 2번 넣으면 더 빨라질 거예요. 어때요? 자, 이제 보안으로 가보면 보시다시피 둘 다 적용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이걸 부수면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둘 다 부수면 훨씬 더 느려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움직임이 훨씬 느려지죠. 다시 연결하면 조금 더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작물 필터도 있어요. 알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블록 파괴기와 엔더 레이저에 적용 가능해요. 자라지 않은 작물이나 동물은 무시해요. 이 작물 필터는 기본적으로 다 자란 작물만 수확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다예요. 스피드 애드 온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확장은 오리진 모드에서 작동 속도를 10% 높이고 에너지 효율은 5% 낮춥니다. 알겠죠? 즉 기계가 덜 효율적이지만 더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이 애드온의 기능이에요. 수익 애드온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도구나 애드온은 기본적으로 조각 대장간에서 제품량을 2배로 늘려요. 또 레이저, 엔더 레이저, 블록 파괴기의 파괴 속도를 높여주죠. 이게 이 플러그인이 하는 일이에요. 시너지 매트릭스 애드온은 뭘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해 모든 기계의 작동 속도를 18%, 에너지 효율을 6% 향상시켜요. 우리 기계를 챔피언급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제작 과정 좀 봐. 대단하지 않아? 이 제작법은 정말 악마적이라고 할 수 있죠. 엄청 비싸고 완전 엔드게임 아이템이에요. 애드온 커패시터는 뭐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에너지 용량을 높여주고 RF를 200만 더 주는 거예요. 에너지 저장과 전송 속도를 높여서 초당 1K 이상의 에너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초가 아니라 틱당이네요. 그러면 엄청난 거죠. 이걸로 창고나 빠른 에너지 전송에 쓸 수 있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아셉톨 아또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기계는 기계의 에너지 용량을 50만큼, 에너지 전송 속도를 틱당 2000만큼 향상시켜요. 애드온에 에너지를 직접 넣을 수 있대요. 기계 대신. 이해되셨나요? 흥미롭네요. 조심히 사용하세요. 인벤토리 프록시 애드온 작동법은 이 기계는 인벤토리의 특정 슬롯 접근을 허용해요. 즉 우리 기계가 자체 인벤토리의 특정 슬롯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죠. 거기엔 간단한 제작, 기본 제작이 있어요. 제어 장치 애드온은 어떻게 작동해요? 간단히 말해서 레드스톤과 비교기의 추가 설정을 가능하게 해주죠. 기계 작동 여부, 재고량 등에 따라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보조 처리 챔버 애드온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기계는 에너지 효율을 50% 낮추고 사이클당 더 많은 레시피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즉 레시피를 개선하고 헌터 애드온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간단히 말해 엔더 레이저에 적용되며 목표물을 바꾸는데 쓰이죠. 이제 목표물은 생명체가 됩니다. 각 애드온마다 사거리가 늘어난다고 하네요. 이 레이저로 동물을 사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리테크 모드에서 엑소아머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좋아요.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바이벌 모드죠, 맞나요? 이게 제가 받은 갑옷이에요. 그들이 준 거예요. 엑소 흉갑을 포함해 모두 입고 있어요. 사실 주는 갑옷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죠, 그렇죠?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7.5 철갑옷과 같은 수준이네요. 와, 제작 비용이 엄청 비싸네요, 그렇죠? 자, 보시다시피 엑소 흉갑은 에너지 아이템 충전이 가능해요. 100만으로요. 그리고 파괴되지 않아요. 오, 친구 정말 파괴되지 않네요. 잠깐만요. 헬멧도 파괴 안 되고 야간 시야도 줘요. 죄송해요. 신발은 방어력 5, 속도 20%, 비행 속도 20% 증가해요. 신발은 방어력 2에 모든 낙하 피해를 막아줘요. 즉, 낙하 피해를 전혀 받지 않을 거예요. 다음으로 엑소 제트팩과 강화 엑소 건날개가 있어요. 각각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가슴판은 기본적으로 제 인벤토리에 있는 도구들을 충전해요. 인벤토리에 있는 거죠. 이 제트팩이나 다른 것들처럼요. 제트팩을 장착하고 서바이벌 모드로 바꿔볼게요. 이건 갑옷 기능도 하고 날 수 있게 해줘요. 보시다시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요. 떨어져도 안 죽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위험한 짓은 하지 말자. 자,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강화된 엑소 건날개도 있어요. 건날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글쎄, 활공하는 거죠.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위로 날아오르게 해줘요. 더 빠르진 않지만 빠르게 이동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내리막으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에너지를 소모해요. 엑소 가슴판을 착용하면 이론상 이 두 부분을 충전해야 해요. 보세요, 거기서 몇백만을 썼죠? 자, 이제 이 두 개는 충전됐어요. 엑소 갑옷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 도구들을 어떻게 충전할까요? 장비 충전기에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갑옷은 에너지가 좀 부족해요. 우클릭하면 충전되고 끝이에요. 또는 우클릭해서 장착하면 충전될 거예요. 보세요, 갑옷을 버릴게요. 이번엔 제트팩을 써볼게요. 아주 조금만 써볼게요. 9가 남았네요. 우클릭하면 충전될까요? 아니요, 장착해야 해요. 잠깐 두면 충전돼요. 알겠죠? 여기서 무기도 쉽게 충전할 수 있어요. 오레테크 모드에서 전동톱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로 작동하며 공격력 9, 공격 속도 1.6 등의 특성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나무를 벨 수 있고 웅크리면 나무 전체를 한 번에 벨 수 있어요. 이건 나무는 아니지만 웅크리면 전체가 한 번에 부서집니다. 이게 전동톱의 기본 작동 방식이에요. 제작법이 있고 그게 거의 전부예요. 장비 충전기에 문제없이 장착할 수 있어요. 수동 드릴은 어떻게 작동해요? 기본적으로 1만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론상 모든 도구를 드릴링 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곡괭이처럼 작동해요. 노드를 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도 노드를 깨고 싶진 않겠지만 안 되네요. 알겠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곡괭이처럼 뭐든 캘 수 있지만 에너지를 많이 써요. 네 블록 했는데 에너지가 다 달았어요. 이게 다예요. 프로메틈 전투 도끼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헤리테이지 모드에서 이게 최종 아이템이에요. 프로메틈 3개와 파괴 블록으로 만들어요. 나무 전체를 벨 때는 웅크리세요. 공격력 18, 공격 속도 1.9예요. 웅크리면 나무 전체가 잘려요. 알죠? 일반 채굴 속도를 보면 보시다시피 꽤 빠르네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그 도끼예요. 프로메틈 곡괭이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작합니다. 프로메틈 3개와 파괴 블록 2개로요. 이 곡괭이의 기능은 단일 모드, Shift 플러스 클릭으로 모드 전환이에요. 그리고 영역 모드로 바꿀 수 있어요. 영역 모드, 실크 터치 모드가 있고요. 또는 영역 효과 모드도 있어요. 즉,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실크 모드는 일실로 실크 터치, 영역 효과는 3x3으로 작동해요. 보시다시피 프로메틈 도구는 절대 부서지지 않아요. 즉, 전혀 망가지지 않고 영원히 사용할 수 있죠. 에너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최종 도구 중에 최종 도구예요. 프로메틈으로 최종 기계 코어도 해금할 수 있어요. 이건 오어테크 모드에서 정말 최고 수준이에요. 안정화 촉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알겠죠? 왜 이렇게 불리나요? 안정화 촉매라고요? 왜냐하면 신비한 촉매는 안정화되지 않았거든요. 알겠죠? 안정화하려면 이 팔들로 에너지를 줘야 해요. 어디 있죠? 팔들. 레이서 샌드리코세요. 알겠죠? 이걸로 에너지를 주면 폭발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담고 있어서 폭발할 수 있어요. 이 인챈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인챈터는 이렇게 말해요. 근처 촉매의 에너지와 영혼으로 마법을 걸어요. 알겠죠?
그게 다예요. 그냥 활을 넣으면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 활에 무한을 주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9개나 5개의 촉매가 필요하대요. 여기 하나밖에 없죠. 알겠죠? 더 놓으면 몸을 숙여야 해요. 자, 됐어요. 가까이 가서 힘을 줘요. 힘을 줘요. 조심해요. 폭발할 수 있어요. 미리 말해둘게요. 자, 이제 우리가 가진 건 무한을 원해요. 하나 더 필요해요. 자, 힘을 줘요. 힘을 줘요. 좋아요. 여기서 불 하나로 놀고 있어요. 모든 게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 알겠죠? 영혼이 소모돼요. 알겠죠? 촉매에 영혼이 있어야 작동해요.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마법을 걸 수 있어요. 알겠죠? 말 그대로요. 자, 이렇게 됐어요. 발정이 컨트롤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몹이 위를 지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갇힌 몹이 없다는 뜻이에요. 몹을 위로 옮겨 발전기를 충전하세요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 같은 거요? 그러면 돼지가 위에 올라갈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몹이 없네요. 당근을 가져와서 이 불쌍한 돼지를 위에 가두어 볼게요. 자, 돼지가 위에 갇혔어요. 이제 발정이 케이지를 놓을 곳이 분홍색으로 표시됐어요. 몹 케이지가 없다고 나오네요. 주변을 둘러싸야 한다고 해요. 우클릭하세요. 몹 케이지가 없습니다 라고 뜹니다. 위를 덮어야 하나? 이해가 안 되네요. 몹 케이지 없음이라고 해요. 이게 돼지인데 이해가 안 돼요. 돼지예요. 알겠어요. 밑에 놓아야 하는군요. 세상에, 밑에 놓아야 했어요. 여러분, 이걸 부수면 돼지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위가 아닌 아래에 놓아야 해서 작동하지 않았어요. 영혼 03 완벽해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 구성 요소가 있어요. 영혼을 채울 수 있어요. 03 영혼이었는데 채우면 몹이 스폰돼요. 이게 발정이 컨트롤러의 작동 방식이에요. 자, 이제 다 됐네요. 입자 가속기를 어떻게 만들까요? 자, 필요한 것들은 링, 가속기 가이드, 선형 모터, 가속기, 그리고 센서입니다. 알겠죠? 좋아요. 이제 각 부품의 역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알겠죠? 자, 중앙에는 먼저 바닥을 깔아요. 원형 바닥이죠? 여러분이 잘 볼 수 있게 작게 만들게요. 작은 조금 더 크게 할게요. 링으로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링을 배치하는 거예요. 링들이 일직선을 이루는 걸 보세요. 바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링을 놓고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요. 연결된 걸 보세요. 짠! 자, 다시 잘 연결해 볼게요. 완벽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이제 다 아직이네요. 자, 이제 링들이 다 연결됐어요. 그렇죠? 자, 이제 엔진을 설치할 차례예요. 이 엔진들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기 연결된 걸 보셨나요? 이게 통과하는 입자를 가속시켜요. 다음은 입자 가속기인데 핵심 부품이에요. 이걸 여기 하나에 연결하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 이것처럼요. 직선으로 하나 놓고 가속기 얹고 여기에 아이템 넣어요. 아이템을 넣을 거예요. 이건 센서예요. 통로 중앙에 놓으면 레드스톤 신호를 줘요. 실험하고 싶으면 이걸 써보세요. 입자 가속기는 뭐에 쓰이나요? 아담한튬 가루와 네더렉으로 네더라이트 조각을 만들어요. 여기 필요 충돌 에너지 2500세트라고 써있네요. 좋아요. 네더렉을 사용해 볼게요. 네더렉과 아담한티움이라고 했죠? 두 개인지 가루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당연히 가루겠죠. 자, 아이템들을 넣으면 돼요. 보시다시피 하나뿐인데 두 개의 입자 가속기가 필요해요. 입자가 계속 가속되다가 결국 펑 하고 터질 거예요. 자, 봐봐. 여기서 나올 텐데 곧 보게 될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냥 폭발해요. 조심해요. 폭발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초전도체를 파괴하고 우리도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자 가속기 두 개를 설치할 거예요. 하나는 네더렉, 다른 하나는 가루로 넣을게요. 자, 이제 두 입자가 서로 쫓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엔 충돌해야 해요. 알겠죠? 당연히 충돌하려면 방금 충돌했네요. 보셨나요? 충돌은 했는데 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충돌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지만 60일 정도로 보이네요. 그런데 충돌력이 2500은 돼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2500으로 충돌할 때까지 계속 조정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저기도 충돌했네요. 보셨죠?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알겠죠? 팔이네요. 상관없어요. 지금은 안 되겠지만 엔진 등을 계속 조정하면 될 거예요. 자, 이걸 여기에 두고 저걸 저기에 두면 빨리 하나씩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충 이해되고 있죠? 자, 다시 충돌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입자가 지나갈 때마다 방출돼요. 저기 봐요. 이거요. 이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어요. 조금씩요. 곧 충돌할 거예요. 충돌하고 그리고 아니네요. 그렇죠. 충돌 잘 안 보이네요. 0.79 정도로 보여요. 에휴, 난 재앙이에요. 참. 쾅쾅. 당연히 고리가 길수록 좋아요. 알겠죠? 입자들이 회전하고 그럴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좋아요.
타키온 흡수기 작동법은요, 이게 에너지를 흡수해요. 알겠죠? 어떤 에너지요? 두 개가 부딪힐 때의 에너지, 가속기 안에서 분자 충돌할 때요. 가속기가 있다면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만들 때 500 에너지로 석탄가루 두 개를 같은 곳에서 충돌시켜요. 이 흡수기로 그 폭발해서 에너지를 얻어요. 중요해요. 블랙홀 생기면 이걸로 에너지 얻을 수 있어요. 타키온 흡수기로요. 블랙홀 밑에 조약돌 생성기 놓는 게 좋아요. 블랙홀이 계속 블록을 흡수할 거니까요. 조약돌 발전기를 넣으면 조약돌을 흡수하기 시작할 거예요. 구멍 아래에 놓으면 조약돌을 흡수해서 주변이 파괴되지 않아요. 여기 두는 이유는 중요한 아이템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요. 그래서 타키온 흡수기의 용도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에너지 생성의 최종 단계예요. 사실 오리텍 모드에 완전 반했어요. 전체 모드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 부분도 좋지만 정확한 레시피 가이드가 없어 아쉬워요. 특정 레시피가 없어서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선 아이템 변환 충돌을 못 만들어서 아쉽네요. 야, 이걸 다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한지 알아? 그 많은 자원을 써서 다이아몬드 하나 얻으려고 점쟁이 놀이를 하다니. 그래, 네더의 별은 멋질 수 있지. 네더스타가 멋지다는 건 인정해. 과부하된 수정도 좋지만 건날개 하나 얻으려고 점쟁이가 되라고? 진짜로 건날개?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 건날개 하나 때문에? 농담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어. 이 분자를 만들려면 이거랑 저거를 넣고 이 아이템을 먼저 넣고 빠르게 저 아이템을 넣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유료 욕조를 통해 넣으면 완벽하겠지.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직접 실험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 수도 있겠지. 그건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그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끝에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끝에 와서 이러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영혼 시스템은 좋은데 미래성이 부족해요. 얼굴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따로 노는 게 티가 나요. 그렇죠? 강령술 모드도 해봤는데 영혼을 다루긴 해요. 시도는 좋았지만 부족해요. 더 발전시킬 것 같아요. 이 모드는 정말 좋아 보여요. 작업이 훌륭하고 애니메이션도 좋고 기능도 잘 돼요. 버그는 거의 없었어요. 아이템 프레임이나 용암 생성기 문제 빼고요. 그 버그들 빼고는 아주 좋은 모드예요. 추천해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기초암석 추출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요소는 많은 블록코어를 소비해요. 모두 채우고 블록코어로 우클릭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네요. 우클릭하면 기계가 조립돼요. 우리도 이런 기계를 갖고 있어요. 이 기계는 자원 노드 위에 놓아야 해요. 모든 종류의 노드가 있죠. 즉 모든 광물에 대해서요. 이 기계는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기계팔이에요. 하나 설치해 볼게요. 우클릭하고 코어를 넣으면 기계팔이 생겨요. 그 다음 목표 설계자가 필요해요. 목표는 여기 기초암석 추출기를 놓은 위치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기계를 선택하면 목표물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제 에너지만 공급하면 됩니다. 알겠죠? 연결하면 모두 추출기로 에너지를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추출기에 파이프를 연결하고 출력도 설정합니다. 이제 다이아몬드를 무한정 추출할 거예요. 보이시죠? 왜 무한정일까요?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이죠. 에너지가 닿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팔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녹입니다. 이건 2만 에너지예요. 팔 5개로 총 10만. 순식간에 녹았죠. 10개 다이아몬드에 10만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기계가 작동하지만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니 주의하세요. 보조 처리 챔버 애드온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기계는 에너지 효율을 50% 낮추고 사이클당 더 많은 레시피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즉 레시피를 개선하고 제작 효율을 높여주는 거죠. 발정이 컨트롤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몹이 위를 지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갇힌 몹이 없다는 뜻이에요. 몹을 위로 옮겨 발정이에 넣으세요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 같은 거요. 알겠죠? 그러면 돼지가 위에 올라갈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몹이 없네요. 당근을 가져와서 이 불쌍한 돼지를 위에 가두어 볼게요. 자, 돼지가 위에 갇혔어요. 이제 발정이 케이지를 놓을 곳이 분홍색으로 표시됩니다. 몹 케이지가 없다고 나와요. 알겠죠? 그럼 뭘 둘러싸야 하나요? 붐붐붐 오른쪽 클릭. 몹 케이지가 없다고 해요. 위를 덮어야 하나? 아니, 이해가 안 되네요. 몹 케이지가 없다는데 이건 돼지인데 말이죠. 돼지예요. 알겠어요. 밑에 놓아야 하는군요. 세상에 밑에 놓아야 했어요, 여러분. 이걸 부수면 돼지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위가 아니라 밑에 놓아야 해서 작동하지 않았어요. 영혼 연계 완벽해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 녀석이 있어요. 구성원이라고 부르죠. 영혼을 채울 수 있어요. 알겠죠? 아까 영혼 연계였는데 채우면 몹이 생성될 거예요. 이게 발정이 컨트롤러의 작동 방식이에요. 자, 이제 다 됐네요.